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후 의결하겠으며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틀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사흘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현장 활동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국제국장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준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일부 개정 조례안 한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05 평택시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티투어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이용료 체계로 정비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 2항은 이용료 및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에 식사비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징수하던 방식에서 식사 및 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이용료 체계로 개편하였으며 기타 부대 비용은 개별 부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면제 및 감면 규정 신설에 따라 비용 변동분을 반영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3,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 3은 시티투어 이용객의 이용료 면제와 감면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국빈 및 외국 사절단 등 공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대상에 대한 면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와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교통약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포함하고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자매 결연 도시의 주민을 감면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 4는 이용료의 환급에 대한 부분으로 환급 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구 의원입니다. 그 조례를 바꾸시는 이유가 현장에서 운영을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라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으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비용이 얼마였었죠? 이용금이 1인당 15,000원입니다. 15,000원. 네. 그리고 네, 이제 3,000원으로 해서 버스를 이용을 하는 금액만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통상 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잡아서 거기에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15,000원이었는데 이게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꾼 이유가 나는 이 식당에서 밥 먹기 싫은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밥을 먹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는 더 맛있는 거를 그 식당에서라도 먹고 싶은데 뭐 이런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5,000원으로 비용이 이제 부족한 경우들도 이제 집행부에서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15,000원보다 사용을 하다 보면
그 이용자분들이 비용을 조금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본인 뭐 취사 선택 문제이긴 아무래도 하지만 이제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뭐 이제 점심 식대는 이제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식대에 따라서 이제 더 부담할 수도 있고 이제 적게 부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용하시는 식당은 같이 다녀시기 때문에 이용하는 식당은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점심 시간을 이제 알려드리고 안내하고 몇 시까지 식사하시고 이제 다시 차량으로 모이십시오라고. 탑승하시라고 하시면은 그 주변에 있는 식당 원하시는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예, 오시는 그런 걸로 식으로 운영한다. 3,000원으로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를 전체 다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체제를 개편했을 때 우리 시의 지원금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좀 줄어들까요? 아니, 그 전에 이제 기존에 15,000원을 했을 때하고 그때는 이제 10,000원은 이제 식사비, 이제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3,000원을 해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 원래 유지하는 비용은 예, 마찬가지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조례 중에 운영자가 이제 식대 입장료를 대행 징수할 수 있게 이렇게 명문화를 하셨어요. 이게 운영을 어디서 했었죠? 그 문화원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예약하는 시스템이? 그러면은 현장에서 결제하는 시스템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같이 와서 동반으로 와서 예약은 못했는데 같이 이용하겠다라는 네.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체크를 해서 징수가 되고 우리 과에 보고가 되고 예산이 징수가 되죠? 그 체계가 있는지 싶어서 인터넷으로 이제 뭐 예약한 시스템은 명확하게 이제 몇 명분이 딱 될 텐데 거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게 네, 거의 이제 전화로도 많이 예약을 하시고요. 오시면은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예약제로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예약제로 다 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예약제인데 네. 현장에서도 접수가 가능하게 문을 네, 열어놓은 네. 상황이라서 그 수가 많지는 않고 네, 물론 이제 뭐 큰 비용이 그렇게 징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시스템도 만에 하나 같이 왔는데 징수 안 하고 나 그냥 무료로 이용했어라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게 징수가 정확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문화원에서 이렇게 뭐 2명이면 3명이면 이런 금액이 정해졌을 때 그 징수가 됐을 때 이거를 우리 과외 그 세금으로 예산으로 어떻게 징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이라는 건 좀 명문화가 명확히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뭐 신의를 믿고 신뢰하니까 뭐 이런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뭐 시스템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을 때 행정이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뭐 운영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 더 좋은 방안들이 또 생겨서 더 보완해 나가시고 또 조례를 만드시겠지만 그런 고민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훈 의원입니다. 잠시만요. 좀 이따 할게요.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티 투어 버스 관련해서 지금 개정안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별표가 지금 이게 하나가 지금 추가가 된 거죠? 이용료에 대한 부분. 네, 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를 들면 조금 더 이 시티 투어 버스가 활성화가 되려면 여기 보면 단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뭐 몇 명 이상 뭐 단체로 한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경기 투어 패스나 이런 어떤 패스 연계되는 부분들, 그리고 30단계 시군이 지금 경기 투어 패스 뭐 이런 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는 부분과 또 평택시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동아리나 뭐 이런 아이들이 우리 투어버스 타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요라고 했을 때 할인되어지는 부분이나 그런 어떤 단체로서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다 개인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26조 3회 1항의 2호에 보면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이하의 어린이 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 투어버스에 지금 아이들 좌석은 없잖아요, 그렇죠? 카시트나 이런 뭐 아이들 좌석이 뭐 사전에 예약이 됐을 때 거기에 이제 카시트 장착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혀 없다. 그래서 조금 그 이용료만을 지금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완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왜냐면 이 지금 저희들이 이 투어버스가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평택을 알리는 일에, 왜냐면 이 투어버스가 다니는 곳이 굉장히 평택을 알릴 수 있는 또 좋은 곳들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학생들 단체에 대한 할인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경기 투어 패스나 이런 데서 경기도에 다른 분들이 평택에 왔을 때, 야, 평택에 그 시티버스 반값이야 뭐라든지 뭐 이렇게 좀 연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 그 이용료 감면에서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9개의 그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9개 교류 도시와의 이용료 감면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분들을 특정하기가, 그분들이 받는 여건이나 그런 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나 좀 여쭤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그 외국에서 그 우리 시의 결혼 이민자 2,000인의 범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근로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외국인 근로자 연구회를 통해서 그 성실 근로를 한 그런 계절 근로자에게는 이제 성실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뭐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거나 뭐 교육이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베네핏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물들이 있어서 그 성실 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시티 투어 관광 버스를 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쪽에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견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게 감면을 하려면은 사실 입증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 다낭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권상에는 베트남 국적만 돼 있지 이분이 다낭시에 거주하는지 다낭시 출신인지 그걸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고, 일단은 입증이 가능한 범위에서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실 성실하다는 게 사실 이게 딱 누가 뭐 표준으로 뭐 누가 또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대적으로 성실하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감면 사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단체나 어디서 이분들은 좀 추천을 해 주시면은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성실 근로를 했다라는 것은 그 고용주와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제 서로 이제 뭔가 잘 맞고 성실하게 근로했다는 것을 그런 부분으로 일부 입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와 연계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살펴보면 그 범위는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아무래도 농가보다는 뭐 그 외국인 지원센터 그 센터장이 뭐 발행하는 뭐 그런 걸로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 경제과 소통해서 예.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 본위원장도 아까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똑같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보통 그 한국으로 이제 관광을 오시는 분들에 있어서 대부분이 이제 대도시에 이제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가장 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시티 투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오래 장기간 거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안에 이제 우리 시의 모든 시설이나 관광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이제 그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이제 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주지 확인이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저는 반대적으로 그러면은 그 자매결연에 있는 도시라던가 이런 부분에다가 좀 협조라던가 이런 부분을 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관광 패키지로 약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면 그쪽에서 이미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리스트가 그 희망하시는 분들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 명단을 보내면 거기서도 이제 1차적으로 검증이 완료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용시키는 방안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시에 이제 올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는 이제 그 시티버스를 만든 목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더 적합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가능한지 한번 논의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국제 교류팀에서 우리 이제 우호 교류 도시 그쪽 그 지자체하고 그 고문을 한번 보내갔고요. 그쪽 그 우리 우호 교류 도시 주민들이 혹시 평택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은 사전에 뭐 공문이든 뭐 보내주시면은 저희 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그 포함시켜 갖고 면제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롤리 버스가 도입되기 전과 후에 그 탑승 그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월 평균? 예전에 전세버스 시절과 지금 트롤리 버스가 새롭게 운행이 되면서 그 이용률을 좀 알고 싶어요. 23년도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21년도부터 이용 인원을 갖고 있는데요. 21년도나 22년도는 이제 코로나 시절이긴 했지만 23년도까지 이제 그 전세버스 민간 네, 보조 사업 23년도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1,126명이 탔고요. 1년에? 네, 네. 그리고 저희 25년도에는 1,913명이 탔습니다. 25년도엔 1,900명? 네. 월이 아니라 연? 네, 네. 그러면 월로 따지면은 한 100여 명 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100 한 2, 30명? 혹서기, 혹한기 수로 따지면 92회를 운행했는데 한 번 탑승할 때 한 21명 정도 탔어요. 좀 제가 좀 그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월 1,900명이 타도 사실은 많지 않은 건데 이게 1년에 1,900명이 탑승을 하고 그것을 이제 유지하는 비용이 사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1,900명을 유지비로 나눠보면 1인당 그 탑승 운임비가 실제 산출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게 3,000원이 그 운임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이렇게 조정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시티 투어를 참여해서 평택시를 알릴 수 있고 또 평택시를 알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좀 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이용률 너무 저조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이제 이제 수요일하고 토요일 주 2회를 운행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운전 기사분을 저희 이제 운전직으로 직접 고용해 갖고 좀 매일 운행을 하든지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